네, MTNW 김동섭 전략가님과 함께 시황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업황에 글로벌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고민들, 거기다가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 좀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뉴욕 시장 보면서 그냥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시장 관계자들이 이렇게 시장을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용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용이 최대치가 된 후에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올해가 아니라 내년 정도로 생각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미국에서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클라리다 그 연은 부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연초에 2023년도 초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테이퍼링 할 수 있는 시간은 내년도 1년, 그 다음에 올해서 4개월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테이퍼를 빡빡하게 하면 10개월이면 한다고 합니다. 종류를. 근데 이걸 약간 시장에 영향을 안 주려면 약간 느슨하게 하면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는 1년 6개월이 안 되죠. 기간이 1년 4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FOMC 의사록이 7월께 나왔는데 그 의사록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 그걸 개시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은 당연히 올해 할 건데 이게 시장 투자가들은 내년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실제로 연준에서 그런 시사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바로 미끄러졌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시장은 적어도 한 3, 4개월 정도 테이퍼링을 안 해서 내년까지 넘어갈 거라고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깨진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시장 상황을 계산해 보면 올해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장의 투자가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굉장히 난센스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연준이 시장에 혼란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2%가 넘어서 5%가 요즘 되고 있어요. 뭐 연기준이 2%니까 몇 달 5%에 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통제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수단과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제기했고 그걸 실질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안개 속으로 끌고 가가지고 모르는 것처럼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시장에 장난을 한 거죠. 투자가 입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테이퍼링도 마찬가지거든요. 테이퍼링도 뻔히 2023년 금리 인상하고 나면 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 한다? 이거는 내년에 하나 올해 2, 3개월 빨리 하나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분위기 연출했다가 결국은 의사록에서 공개가 돼서 자기들 뜻이 비춰지는. 그러면 한두 달 전부터는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잖아요. 결국은 시장을 받치기 위해서 시장을 계속 유도한 것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투자가들을 상당히 어리석은 존재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중요한 변곡수가 제가 아마 나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번 주부터 3주 안에 걸려 있다. 그래서 변화가 곧 들어올 거고 그 시점을 저는 잭슨 미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생각밖에 일주일 일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지금은 시간론적으로 여기서부터 76주가 되는 게 2주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고점이 63주, 4주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를 한번 뒤져봤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요 저점에서 여기까지가 딱 65조였습니다. 저점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는 언제든지 조정이 들어왔어야 정상인데 시장이 끝까지 버틴 거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상승 종료를 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내장도 1차 하락 목표치 2430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약간 디커플링했지만 이제 커플링으로 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역시 똑같은 상황에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삼성전자 그 SK 하이닉스 바닥론이 나와요. 근데 저는 왜 이게 바닥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2주 전에 갑자기 주가를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2주 전 월화수 올렸고 목금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월화수 동안 올렸던 물량이 거의 SK하이닉스는 한 20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대여섯 배 정도의 물량이 시장에 출회를 해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단계 바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반도체 빅사이클이 일단 끝났다라는 게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걸 바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0주선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할 거 아니냐. 아직 60주선 지지를 안 했어요. 근데 여기를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끝까지 버틴 게 여기서부터 계속 버텼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78,400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78,400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의문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2, 3일 안에 더 행보를 하게 되면 무너집니다. 2, 3일 안에 그냥 올려 세웠죠. 그랬다 다시 그 다음 주에 물러뜨렸고 그 다음 주에 3일 만에 올렸다가 그냥 다시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되돌렸을 때 들어왔던 물량보다 대여섯 배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 눌렀던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를 위해서 눌렀다, 여기서 눌러도 되는데요. 여기서 3%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5%밖에 안 눌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아직 바닥론을 재개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일 거다. 적어도 60주선 이탈 후 120주선 어딘가에서 이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봐야 되겠다. 왜냐? 패턴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한 번 쭉 올렸다가 내리깐 부분이 5%밖에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먹기 위해서 대여섯 배 물량을 판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바닥론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은 글쎄요. 무엇이 오를지는 시간이 해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거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은 120선 아직 안 왔어요. 거기까지 다 와서 조우하고 오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국내 시장의 B2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많게는 350억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문제는 이제 반대 매매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과거의 사례 보면은 최대치 B2가 생기게 되면 주가가 조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조정 안 들어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시장 투자하고 B2 해도 괜찮겠어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종목들은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도 역시 그 상황 속에서 B2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B2 때문에 깡통 계좌가 양상이 됩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10년 있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 B2였습니다. 네, B2가 결국 원금을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뭐 당황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하한가로 나간 그런 상황이라 B2는 좀 아니라고 판단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지금 자리가 정말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치우가 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거기서 오히려 반대로 꼭지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내려온 게 5주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5월선. 이거 5월선입니다. 5월선으로 시간노조로 내려왔는데 미국과 디커플링이 됐었어요. 지금도 약간 차이가 디커플링이 약간 있죠.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그 변곡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차가 생겼지만 결국 커플링으로 가는 시점은 이제 일주일 안짝으로 다가왔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한다면 B2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시각 들었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코스피 또 낙폭을 좁히다가 조금 밀리죠. 13포인트 밀렸습니다. 3,145. 코스닥도 약보합권으로 조금 출렁출렁하고 있네요. 시장 공감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MB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